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TV 토론회 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자신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 최대한 순화한 건데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기존 입장 반복하면서 굴복하지 않겠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 상당히 강공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제 이준석이 그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이제 프레임 바꿔치기를 좀 하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우리 방송하는 자리에 누군가 와가지고 오물을 확 끼얹고 근데 그 오물은 정말 이 균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물을 만든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냐. 지금 이준석이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오물은 누가 만들었던 그걸 갖다 끼얹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여과 없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끼얹은 거예요. 그래놓고 오물 만든 사람이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냐. 왜 나한테 그러냐. 그거는 오물을 만든 사람을 말하자면 비호하거나 오물 만든 걸 은폐하려는 그런 집단 린치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아직도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교묘한 그런 프레임과 또 자기 합리화 논리로 자기 지지층을 가스라이팅하고 대중을 기만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저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발언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 방송 3사의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당일 토론 영상에 다 삐처리가 돼 있어요. 삐준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발언 본인이 했던 그 땡땡땡 발언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준석을 쫓아다닐 겁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젊은 정치인이고 또 보수의 상징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고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기대되고 촉망받는 이런 정치인이라면 그런 정치인답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정말 진심 어리게 잘못했다고 그걸 수용하고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거나 혹은 어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2017년도 대선에 돼지발정제 심상정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고 나한테 그러냐. 근데 심상정 후보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미래를 여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인가. 정말 압도적 새로움인가. 오히려 미래를 잃는 정치인의 모습이고 압도적 해로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날 그 TV 토론 날 당일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일단 선거에 있어서 특히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민들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그 소위 검증의 대상에는 가족이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회창 후보의 경우는 아들 병역 문제가 두 번의 선거에서 전부 문제가 돼가지고 그 내용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그걸 순화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런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일종의 이거는 이 검증 특히 가족 그리고 도덕성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명민한 이준석인 만큼 좀 더 순화해서 이해는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불쾌하지 않았을 묘안은 없었을까? 또 어떤 면에서는 묘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댓글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치 고관여층들은 대충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 하면 지난 선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도박인가? 뭐 해가지고 몇 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애초부터 알았던 사람 그리고 몰랐던 사람의 반응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그 뭐 욕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무슨 비속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도덕성이나 자질과 연결되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투표와 득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거는 그 유권자들 각자의 생각과 소신대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후보를 뽑지 않겠죠.
그런데 이준석이 문제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그래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또 이재명 후보를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문제 제기하는 거를 그러면은 막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그러면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상당히 극단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히려 할 수 없다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역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고자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가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라고 보여요. 근데 판단은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검증의 대상이 맞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준석 고발했다 그러면서 맥락이 잘못되었다. 근데 이미 자꾸 이게 얘기가 되면 될수록 공소장 내용이 무엇이며 1, 2, 3, 4 내용이 무엇이 사람들이 찾아봐요. 찾아보는 게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까 그것도 좀 민주당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맥락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뭐라 그러더라? 남성의 신체 일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준석 후보는 그걸 교묘히 여성의 신체로 근데 그런 얘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 제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 가족 중에 그 이재명 후보가 형수한테 했다는 말을 포함해서 가족 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정 중에 얼마나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단계적 검증 차원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발언에 대한 단계적 검증 차원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재현 비서실장도 오늘 그걸 지적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질문 대상이 이재명 후보였어야 한다.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려서 차도살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듯이 암수를 쓴 거죠.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런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사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이라도 해명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그 문제적 발언을 동원해 가지고 이게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안 해당합니까? 권영국 후보는 도대체 그 맥락이 뭔지 몰라가지고 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게다가 거기 더 문제가 뭐냐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걸 본인은 여성으로 가정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해명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는 여성 혐오에 대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 그게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가족 전체가 이렇다라는 부정적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걸 꺼내든 거잖아요. 근데 둘러대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게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여성으로 가정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원문의 발언과도 다른 거고 그 신체의 부위도 전혀 다른 건데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말하자면은 각색해서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단계적 검증이 아니고 그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인상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팸코식 접근법이죠. 내가 한 칼 먹였다. 이거 가지고 이재명한테.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팸코 유니버스에서는 그 통쾌한 일이고 검증일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그 방송을 지켜보던 유권자들은 일단 영문을 몰랐어요. 갑자기 저 얘기를 1000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왜 저 얘기를 꺼내드는지.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뒤에 가서 해명이랍시고 이재명 후보의 뭐 아들 이 얘기를 붙이고 그것도 이제 공소장과 판결문이 돌고 나니까 봐라. 이제는 이재명이 해명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을 끌어다가 갈라치기 한다는 예로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준석식 프레임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해로운 건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이재명 후보 가족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라.
라고 접근을 했다면 아무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함정을 파고 계속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가 과유불급이라고 역풍을 지금 강하게 맞은 건데 이번만큼은 그 이준석 식의 둘러대기와 그 프레임 왜곡으로 못 넘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랬어요. 이준석 후보가 내가 언제 혐오를 직접 얘기한 적이 있냐. 하나로 증거를 대봐라. 이준석은 혐오를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혐오의 좌표를 찍습니다. 저기 가서 혐오해. 장애인 혐오해, 노인 혐오해, 여성 혐오해. 근데 이번에는 남이 한 말을 그것도 각색해서 본인 입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본인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언어적 성폭력을 1,000만 명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프레임 왜곡하고 가스라이팅해서 못 넘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게 사과입니까? 저는 사과라고 안 보여요. 그거는 마치 윤석열이 계엄 이후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계엄을 사과하는 게 아니고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죠. 불편한 분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한다라는 윤석열식 사과를 한 거예요. 아직도 그 내면에서 본인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까도 뭐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당 발언이 이제 이 후보의 창작물이다. 이제 맥락이 이제 다르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고 이 발언 자체도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썼다는 게 확실하지 않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단정적으로 지금 전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후보 측이 아까도 이제 박원석 의원님을 지적을 하셨듯이 이 부분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익힐 수 있다. 그중 하나를 골라서 가정적 상황으로 물어보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해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공소장의 대상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그건 민주당은 맞습니다. 그렇게 그건 그렇죠? 맞는데. 인정해요, 민주당. 그건 인정. 벌금형 그건- 받은 것.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정보통신망법인가 하고 그다음에 도박과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을 소위 약식 재판으로 그러니까 약식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피고가. 그래서 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투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 정치적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입에 담기도 싫어요. 내용도 그렇고요. 그 공소장 내용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솔직히 그 내용을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제기에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검증의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젊은 방식으로 진솔하게 그리고 차라리 직설적으로 당사자에게 그렇게 해서 제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제 얘기도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요새 맥락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네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에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표현의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식의 이메일이었잖아요. 이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에 두고 그 감사의 그 레터를 보냈는데 그게 밖에 있는 그 태극기 지지자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거고 변명을 하지 않겠다. 어떤 변명도 지금까지 변명했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오히려 이 프레임을 왜곡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와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지지자들을 향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준석 씨 정치의 문제점만 좀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도 진심이 없습니다. 어디도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겸허한 태도가 없어요. 아니 젊은 정치인이 왜 저러죠? 왜 저렇게 윤석열 같죠? 전 너무나 제가 이준석 후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깝다면 가깝게도 지냈는데 이번에 너무 실망이 커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해도 되는데 정치인은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에 대해서 대중에게 어떤 그
태도로 다가서느냐 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는 그 발언도 문제적 발언이었지만 그 발언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에게는 이제 본인의 지지층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층에서는 뭐 대충 분위기가 사과할 필요 없다. 뭐가 문제냐. 정면 돌파하자. 이거는 이재명 문제고 그건 검증이 필요한 거지. 이준석이 뭘 잘못했냐. 그거는 지지층의 생각입니다.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정치 인생이 굉장히 치명적일 거는 가뜩이나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지지도나 호감이 낮아요. 근데 그러면 전 연령대의 이 낮은 여성 지지도 호감도를 가지고 어떻게 큰 정치를 하죠? 뭐 국회의원은 운 좋으면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무슨 국가 리더가 되는 이런 식의 정치는 제가 보기엔 좀 요원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오래 기억합니다, 이런 거. 그 사건도 오래 기억하지만 그 일을 어떤 태도로 정치인이 다뤘냐를 굉장히 오래 기억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2017년 대선 토론 때 어떤 후보의 입에서도 돼지 발정제 얘기가 안 나왔었나요? 유승민 후보가요. 돼지 흥분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발정제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순화한 거네요. 네. 그죠? 예. 그리고 그때는 이준석 후보랑 같은 당이었어요. 그렇죠. 일간지 그 컬럼을 보니까 요번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보면서 이제 정책과 관련한 사실관계에서 오류도 있었고 또 실제로 허위 사실인 부분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더라. 이게 마치 또 우리 기성 정치인들의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컬럼을 읽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준석 후보는 훨씬 젊은 사람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기존 정치에 너무 실망을 해서 좀 새로운 정치,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나 기성 정치인의 것을 오히려 배운 정도가 아니라 청출을 어람식으로 부정적 의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될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만 사과 편지를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실망스럽네요. 오히려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 했으나 방법론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것도 젊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고백을 할까 말까? 안 돼. 점심은 김치찌개냐 제육이냐. 진짜 별것 아닌 선택으로도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떤 선택은 기분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바꾸잖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 직접 선택하셔야죠. 6월 3일 최욱과 함께 제대로 한 표 찍어봅시다.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최욱과 함께해요.